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노자에게 유연함을 배우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재산. 도덕경 제46장.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노자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신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매일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신용은 커다란 자산이 된다. 중국에는 상도는 곧 인도다 라는 말이 있다. 장사를 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익 추구를 유일한 목표로 삼는 기업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기업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고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면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도덕성과 이익 추구가 균형을 이룬 기업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서 그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도덕성이다. 중국의 가정기업 메이링의 발전에는 8대 불가방침 경영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경영 도덕을 강조한 8대 불가방침 경영은 비도덕적인 경영과 불공정 경쟁을 일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8대 불가방침 경영은 메이링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메이링은 도덕적인 기업 이미지를 키웠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메이링은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기술 혁신,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에 힘썼고 그 결과 기업 이익이 크게 확대되었다. 사람이 되는 것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확실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다고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인격과 도덕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기본 요소로 투명한 거래, 공정한 경쟁, 준법 경영, 근면 성실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람이 되는 것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대립관계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먼저 사업에 성공한 후에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 오로지 사업에만 매달려 사람의 도리를 무시하는 것 모두 옳지 못한 태도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신용을 지키는 일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다. 기업은 직원, 고객, 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기회주의자의 곤모술수로는 100년 기업을 키울 수 없다. 번지르르한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인지 속임수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함으로써 나의 장점을 드러내는 행위 역시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가들이 신용을 담보로 농간을 부리고 있다.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값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소비자의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어떤 상점에서는 바람잡이를 동원해서 손님을 현혹시킨다. 이렇게 신용을 팔아 농간을 부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경쟁 구도는 결국 도덕성 대결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국민 개개인, 기업, 사회 전체가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야마이치 증권의 창업주 코이케는 사업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신용이다. 신용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존재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코이케는 20살 무렵부터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한 기계회사의 영업사원도 겸했다. 한 번은 영업이 아주 잘 돼서 보름 동안 계약 건수가 33건이 넘었고 계약금도 문제없이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코이케는 자신이 판 기계가 비슷한 성능의 경쟁회사 기계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곧바로 계약서와 계약금을 가지고 3일 동안 계약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을 파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 코이케의 진실함에 감동한 33명의 고객들은 단 한 명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코이케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코이케를 먼저 찾아와 계약을 맺었다. 신용은 코이케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대기업 경영주의 꿈을 이뤄주었다. 세계적인 식품 가공회사 하인즈 식품의 헨리 하인즈는 어느 날 화학실험 보고서를 보고 자사식품에 들어간 보존제에 유독 성분이 있음을 알았다. 비록 미량이긴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보존제를 빼버리면 식품의 신선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 헨리 하인즈는 심사숙고 끝에 진실을 선택했다. 고객들에게 자사식품에 유해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사회 전체에도 이 보존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상대로 하인즈의 판매량은 크게 떨어졌고 동종업계 사장들의 비난과 압박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인즈가 스스로 주목받기 위해 식품회사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비난했고 식품업계 전체가 똘똘 뭉쳐 하인즈에게 제재를 가했다. 하인즈는 하루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렸다. 헨리 하인즈는 4년 동안 개인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가며 쓰러져가는 하인즈를 힘겹게 이끌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하인즈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더해져 하인즈의 제품이 가장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인즈는 금방 옛 모습을 되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헨리 하인즈는 미국 식품 가공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